왕실문화작가 이상주입니다. 중국에는 도원결의가 있죠. 삼국지에 나오는 유비, 관우, 장비가 주인공입니다. 세 사람은 혼란한 사유에서 백성을 구하고자 의기투합을 합니다. 한국에는 세 사람의 의인이 의로운 맹세를 하는 삼인결의가 있습니다. 조선의 도원결의인 삼인결의와 일주일의 왕비, 단경왕후 신씨, 그리고 순창, 강천산에 얽힌 사연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전라북도 순창군에 아름다운 강천산이 있습니다. 군립공원인 강천산은 골짜기와 폭포의 비경이 극히 아름답습니다. 빼어난 경관의 산에는 대개 역사가 오래된 절이 자리 잡고 있죠. 강천산 입구의 길목에는 강천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이곳 강천사 건너편에 삼인대라는 유적이 있죠. 삼인대에 오래된 비석이 세워져 있는데요. 비문의 일부를 읽어봅니다. 강천의 맑은 물은 동쪽으로 우렁차게 흘러가고 온능의 울창한 나무는 북쪽을 바라보며 푸르고 푸르네. 비석은 닳아 없어질 수 있겠으나 선생들의 이름은 끝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 문구가 바로 조선의 도원결의를 기념하는 내용입니다. 삼국지연에 나오는 도원결의는 유비, 관우, 장비가 복숭아밭에서 의형제를 맺고 난세를 바로잡기 위해 거병을 한 행위입니다. 관용적으로 도원결의는 대의를 위해 생사를 같이 하는 의로운 다짐을 뜻합니다. 중국의 도원결의 장소는 장비에 복숭아밭이 있는 유주, 탁군의 탁현이죠. 조선판 도원결의인 삼인결의는 전라북도 순창의 강천산 계곡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조선 중종 때인 1515년 8월 3명의 관리가 각자 공무원 신분증인 관인을 계곡의 소나무 가지에 걸고 의로운 행위에 목숨을 걸기로 맹세를 합니다. 이로부터 200여 년이 흐른 1744년, 영조 20년이죠. 1744년 4월에 삼인결의가 행해진 삼인대에 비석이 세워집니다. 비문은 도암 이재가 짓고 글씨는 정암 민우수가 쓰고 전서는 지수제 유척기가 했습니다. 조선의 도원결의 삼인결의는 7일에 일주일, 불과 7일의 왕비인 단경왕후 신씨로 연결이 됩니다. 조선 11대 임금인 중종의 왕비인 단경왕후 신씨는 인생의 희로애락에서 즐거움이 빠진 희로애의 삶을 살다간 여인입니다. 희는 노열 패밀리 출신 성분입니다. 본관이 거창인 왕후는 좌의정 신수군의 딸입니다. 할아버지 신승사는 세종의 사남 이명대군의 사위입니다. 고모는 연산군의 왕비입니다. 작은 어머니는 예종의 왕비 안순왕후의 여동생이고요. 왕실과 깊은 인연이 있는 그녀는 13살에 1살 아래인 진성대군과 결혼해 완벽한 왕족이 됩니다. 다음, 서러움과 분노인 노에 대해 살펴봅니다. 노는 그녀의 입장에서 분노인 노는 중종 반정입니다. 1506년 9월 2일 박원종 반정 세력이 그녀의 고모부인 연산군을 폐위시킵니다. 당연히 왕비인 고모도 폐비가 되었습니다. 이때 아버지 신수군도 살해가 되죠. 친정이 풍비박산되는 가운데 남편 진성대군이 임금인 중종으로 등극을 합니다. 그러나 그녀도 남편도 원하지 않은 왕위였고 왕비였습니다. 반정 세력은 칼날을 그녀에게도 겨눴습니다. 자신들이 옹립한 중종을 겁박해
강제 이혼시킨 거죠. 그날이 9월 9일, 그녀가 왕비가 된 지 불과 7일 만이었습니다. 이렇게 왕비는 궁에서 쫓겨났었죠. 중종이 승하를 미뤄대는 궐 밖으로 쫓겨난 왕비를 몰래 궁으로 부른다는 이야기가 퍼지기도 했습니다. 폐비가 된 왕비는 왕이 볼 수 있는 인왕산에 치마를 걸어 애타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끝내 남편 중종을 만나지 못한 채 71세로 숨을 거둡니다. 이제는 그리움의 순서입니다. 애는 사무친 그리움이죠. 남편 중종도 폐비가 된 신씨도 서로를 잊지 못했습니다. 왕은 지켜주지 못한 왕비를 마음속 거울을 통해 보곤 했죠. 이는 궁녀들의 입을 통해 밖으로 새나갔습니다. 반정 세력은 왕비를 내친 뒤 중종에게 다시 혼인할 것을 광권했습니다. 왕은 단경왕후 신씨를 배출시킨 다음 날 장경왕후 윤씨와 국혼을 합니다. 그런데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장경왕후가 10년 후인 1515년에 왕자, 훗날 인종이 되는 아들을 출산한 뒤 6일 만에 산후병으로 숨진 것이죠. 궁궐을 해바라기 하던 폐비 신씨에게 복위 희망길이 열릴 것입니다. 복위 반정의 주역들이 하나둘씩 퇴장하던 무렵이었습니다. 은연중에 애처로운 폐비 신씨를 동정하는 사람들도 점점 늘었습니다. 이때 순창군수 김정, 담양부사 박상, 무안현감 유호 세 사람이 순창, 강천산 계곡에서 비밀 회동을 합니다. 세 명의 관리는 억울하게 쫓겨난 시의 포기에 앞장서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들은 각자의 관인, 즉 공무원 신분증을 나뭇가지에 걸어 맹세를 합니다. 의로움을 위해 관직과 목숨을 내놓는 비장한 각오를 다진 것이죠. 그 장소가 바로 삼인대입니다. 이들은 결연한 의지로 봉사를 올렸습니다. 봉사는 왕만이 볼 수 있도록 밀봉하여 올린 상소입니다. 이들이 올린 상소가 중종 10년인 1515년 8월 8일 실록에 실려 있습니다. 상소의 한 부분을 읽어봅니다. 폐의 까닭이 없음에도 신씨를 내쫓은 것은 무슨 명분입니까? 박원종, 유순정, 성희안 등이 전국 당시 신수군을 제거했습니다. 이들은 신수군의 딸이 왕비로 있으면 뒷날 후환이 있을까 염려했습니다. 이에 자신들의 보존을 위해 왕비를 폐위시키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이는 진실로 까닭이 없고 명분도 없는 것입니다. 상소는 전국에 큰 파장을 일으켰죠. 중종의 고민은 깊어졌고 일부 대신은 상소 내용에 동조했습니다. 그러나 반정 세력의 뿌리는 무척 강했습니다. 또 중종은 대통, 나라를 이을 후계자 구도를 생각해야 했습니다. 폐비 신씨가 궁으로 들어와 왕자를 낳을 경우 조금 전에 숨진 장경왕후 소생 원자, 즉 인종과의 왕위 계승 문제가 생길 게 뻔합니다. 이로 인해 국론이 분열될 것을 중종은 우려했습니다. 결국 중종은 폐비 신씨의 아픔에 눈을 감았습니다. 상소를 올린 김정은, 보은, 박상은 남평으로 각각 유배됩니다. 당시 3인 중 유아들인 유옥은 부모 공양을 위해 동료들이 상소문에서는 이름을 뺐습니다. 결국 폐비 신씨는 한을 품은 채 망부석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중종 승하 21년 뒤에 사가에서 숨진 폐비 신씨는 영조명으로 1739년에 단경왕으로 추상 복위가 됩니다. 이곳이 바로 단경왕후가 모셔진 온릉입니다. 양주에 있습니다.
이때 김정과 박상에게 시호가 내려지고 자손도 유공자의 후손 혜택을 받게 됩니다. 1744년에는 순창 강천산 계곡에 새 관리의 사적을 기리는 3인대 비가 건립이 됩니다. 보온에서 귀양살이를 한 김정은 기묘사하 때 제주로 유배돼 사사가 됩니다. 불과 36년의 짧은 생이었습니다. 상소문에 이름을 올리지 못하고 동료들의 후손을 책임지려 했던 유옥은 35세에 병으로 숨졌습니다. 3인대 결의를 한 새 관리는 훗날 순창의 화산서원에 배양되었죠. 순창군은 1963년, 1977년, 1987년, 1991년에 3인대를 각각 보수했습니다. 또 1978년에는 3인대 비의 내용을 한글로 번역해 새로운 비도 세웠습니다. 1994년 향토 인사들과 새 관리의 후손들이 3인문화 선양위를 구성했고 1995년부터 이곳에서 매년 음력 7월 29일에 3인문화 축제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는 순창문화원에서 주관해 새 관리의 충, 효, 예의, 처리 정신을 더욱 체계적으로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조선판 도원결의인 3인결의에 대해 조선 후기의 임금인 영조는 하늘은 높고 높아 굽히지도 펴지도 않는다고 했고, 정조는 3인대는 만구에 닳지 않는다고 그 정신을 높이 샀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에 도원결의가 있다면 한국에는, 조선에는 3인결의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사의 숨은 이야기, 흥미진진한 스토리를 토해내는 세종의 나라 유튜브 구독과 알람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